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아두이노와 아두이노를 서로 연결시키는 그 과정을 시리얼 통신으로 연결하는데 그 시리얼 구간을 한번 무선으로 바꾸어보는 그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그 무선 구간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시리얼을 대체하는 이러한 기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매트랩에서 시리얼 포트를 이용해서 아두이노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이것은 아두이노 서포트 패키지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시리얼 포트를 이용하는 거라서 훨씬 더 플렉서빌리티가 높습니다. 그리고 A라는 아두이노와 B라는 아두이노 사이에 서로 이미지를 전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쪽에는 매트랩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상대편 아두이노도 매트랩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시리얼이 있을 텐데 이 시리얼 라인을 이용해서 이미지가 양쪽 매트랩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얼은 유선 구간이었는데 이 유선 구간을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저를 이용해서 광무선 통신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무선 통신은 그 프리스페이스 옵틱스라고 그래서 FSO 통신 방식이라고 많이 불립니다. 최근에는 라이파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죠. 라이파이는 와이파이가 무선으로 인터넷을 하는 것처럼 라이트 피델리티, 빛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하는 기법들을 라이파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그런 것이 오늘 하는 레이저를 이용한 온오프 통신을 위해서 OK라고 그러는데 온오프 키잉 방법으로 디지털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는 그 아두이노 서포트 패키지를 통해서 퍼마타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양쪽 사이를 제어하고 컨트롤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퍼마타 프로토콜에 의지하게 되면 이 프로토콜이 제공하는 특정 명령어밖에 이용을 못하게 되지요. 일반적인 그 제어를 위해서는 아예 로 시리얼 포트를 열어서 양쪽 사이에 마음대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해볼 그 예제는 매트랩 쪽에서 하이라고 하면 아두이노 쪽에서는 하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에만 헬로우라고 응답을 하는 시스템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트랩에서 현재 아두이노가 연결된 시리얼 포트가 무엇인지 알고 싶을 때가 있었죠. 그럴 때 보통 우리는 장치 관리자에 가서 콤포트가 무엇인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get available port라는 명령을 이용하면 쉽게 현재 연결된 모든 포트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get available comport는 구글 검색을 해보시면 매스웍스사의 그 컨트리뷰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짠 그 매트랩 스크립트를 올려놓는 데가 있는데 이것이 매스웍스 센트럴이라는 데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get available comport.m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현재 폴더에 저장을 해주십시오. 저장이 끝난 다음에 get available comport를 실행시키고 그 결과를 com list에 저장을 했습니다. com list는 여러분이 그냥 A라고 해도 되는 그런 일반적인 베어러블이고 여기서는 콤포트의 리스트, 시리얼 포트들의 여러 가지 배열이라는 의미로 썼습니다. 그러면 com 리스트가 현재 이 노트북과 연결된 모든 것들이 나옵니다. com3, com8, com16이 있는데요. 이 두 개는 저는 아두이노를 연결을 해가지고 아두이노 1번, 아두이노 2번을 쓸 것이고요. com3는 원래부터 있던 겁니다. 그래서 아두이노용은 아니고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보시면 이것이 그 스트링이지요. 그래서 매트랩에서의 스트링의 어레이고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액세스할 때는 이렇게 컬리 브래킷을 통해서 몇 번째인지 액세스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A는 스트링의 어레이를 만들고 싶으면 hi 그리고 닫고요. hello 닫고요. A, B 이렇게 스트링의 어레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엘리멘트인 hi는
A의 컬리 브레이킷 1번을 통해서 액세스할 수가 있고 맨 마지막은 A의 3을 통해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어레이하고 다르죠. 우리 보통 어레이는 어떻게 했죠? 예를 들어서 B 속에다가 1, 2, 3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중에 2를 뽑아내려면은 B에 이렇게 둥근 괄호에 2 했으면은 두 번째 엘리멘트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셀 어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방금 리스트를 구한 콤 리스트 중에 두 번째 거, 즉 콤8이죠. 콤8 시리얼 포트 객체를 만드는 명령이 바로 시리얼이라는 명령어입니다. 콤 리스트 2라고 써주는 대신에 여기다가 물론 여러분이 직접 콤8이라고 써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두이노를 연결을 하신 다음에 get available 컴포트 명령을 실행시키고 그 중에서 아두이노가 연결된 쪽 컴포트를 딱 찾으시면 시리얼 명령을 통해서 일단 시리얼 포트 객체를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일부러 끝에다가 세미콜론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행 결과가 나오고 나면 S8, 8번 시리얼 포트라는 의미로 저는 S8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여기에 대한 정보가 모두 출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그 내용들을 확인해 보십시오. 통신장치 검색은 현재 연결되어 있는 것들, 그것은 instrument, find, all 명령을 통해서 현재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객체를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물론 앞에서 시리얼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리얼 콤8이 세 번째로 만들어져서 있다. 현재 상태는 오픈되지 않고 클로즈드 상태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위에 있는 것은 뭐냐면은 앞에 있는 get serial comport를 명령을 내리게 되면 사이드 이펙트로 serial impossible name on port 이거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처음 두 개는 무시해 주셔도 좋습니다. 한번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실제로 시리얼 포트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트랩을 실행시키고 아두이노를 연결을 시켰습니다. USB 포트에 됐고요. instrument find all 명령을 내리게 되면 현재 아무것도 없는 것이 보일 겁니다. 이 아두이노가 몇 번 시리얼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get available 콤 포트 명령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현재는 콤3과 콤16이 하드웨어에 연결되어 있죠. 저는 콤3이 아두이노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콤16이 아두이노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S는 시리얼은 시리얼, 그 다음에 콤16 이렇게 하면 이제 요 상태가 나오는데요.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이렇게 콤16 하고 열게 되면은 자동으로 보드 레이트는 9600으로 설정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리스트 명령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리스트 콤 리스트는 get available 컴포트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면 콤 리스트가 셀 어레이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은 콤 리스트가 2x1의 셀 어레이로 되어 있습니다. 콤 리스트의 첫 번째에는 이렇게 콤3가 들어 있고요. 콤 리스트의 두 번째에는 콤16이 들어 있죠. 그래서 아까처럼 아까 명령을 내렸을 때는 S는 시리얼 하고 내렸는데 그 대신에 일단 잠깐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 S 해주고요. S16은 시리얼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콤 리스트에 두 번째를 이렇게 써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강의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리얼 포트를 이용하는 구체적인 예를 보도록 하지요. 인스트루먼트 파인드 all을 하게 되면은 현재 만들어진 모든 시리얼 객체를 포함한 인스트루먼트 컨트롤하는 객체들을 다 찾을 수가 있고요. 그걸 delete 명령을 통해서 모두 다 삭제해 줍니다. 이미 시리얼 포트 객체를 만들었더라도 이 명령을 통해서 전부 다 삭제해 주니까 초기 상태로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초기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 확인했죠. 우리는 콤 8번하고 16번 연결되어 있는 걸 앞으로 이제 보실 텐데 콤 8번에 뒤에는 옵셔널이죠. 보드레이트 9600이라고 썼습니다. 요걸 안 써도 자동으로 9600이 되죠. 근데 9600 이외에 예를 들어서 38,400으로 하고 싶다라거나 아니면은 그것보다 더 높은 그 보드레이트를 사용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옵션을 주시면 됩니다. 한번 시리얼 객체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F 오픈을 해야 그 다음부터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F 오픈 다음에 F 프린트 F를 이용해서 방금 만든 연 시리얼 객체에 hi라고 썼습니다. 이때 왜 잠깐 2초 동안 이렇게 쉬냐면은 시리얼 그 포트를 이용해서 양쪽 다 아두이노도 준비가 되어야 되겠고 매트랩도 준비해야 되겠기에 약간 딜레이가 생깁니다. 만약 포즈를 전혀 주지 않으면은 약간 작동이 불안정하게 됩니다. 지금은 충분하게 2초를 줬습니다. 여러분 실험해 보시면은 2초보다 작은 값을 주더라도 동작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시리얼 포트를 통해서 아두이노에 hi라는 스트링이 넘어갔고요. 이번에는 fread를 통해서 읽어보죠. fread 다음에는 이렇게 몇 바이트를 받을 것이다 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은 쓰지 않아도 됩니다. 뒤에 6바이트라고 쓰게 되면은 6바이트를 받은 다음에 리턴을 합니다. 만약에 fread 다음에 6이라고 쓰지 않고 s 하고 괄호를 닫았다면 타임아웃이 걸릴 때까지 계속 읽어서 그 결과값을 리턴을 해줍니다. 요 receive 타입은 uint 16 타입입니다. 감감하는데 아마 더블 타입 같아요. 더블. 그래서 이 더블 타입을 캐릭터형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디폴트로 receive가 세로로 서 있는 어레이로 나오거든요. 그걸 트랜스포즈 시켜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누워놓고 캐릭터형으로 바꾸게 되면은 하나의 스트링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아두이노 패키지에서는 그 포마타 프로토콜을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스케치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매트랩에서는 아두이노를 컨트롤하거나 어떤 소스를 다운로드 시키지 않고 그냥 시리얼 포트를 연결하기 때문에 아두이노 쪽에서도 스케치를 통해서 액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쪽에는 어떤 코드를 넣었냐면 한번 보시죠. 우선 input 스트링을 아무것도 없는 널 스트링으로 초기화시켰고요. 그리고 플래그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 플래그는 나중에 스트링이 전체가 만들어지면 true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스케치 기억나시죠? 셋업은 1회만 실행이 되고 루프는 반복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였죠. 셋업에서 보시면 serial.begin을 통해서 9600 보드레이트로 하드웨어 시리얼을 초기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인풋 스트링이 아까 null 스트링이었는데 이 null 스트링이 200글자를 받을 수 있도록 reserve 명령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reserve 하면은 메모리에 200바이트가 생깁니다. 200바이트의 메모리가 생겨서 이 속에다가 시리얼을 통해 오는 캐릭터들을 저장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저장하지 리저브 시키지 않아도 나중에 인풋 스트링에다가 자꾸 붙일 수는 있는데 이게 가능은 하지만 실제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200개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끝났죠? 루프로 갑니다. 현재 스트링 컴플리트 값은 아까 false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false입니다. false라서 이 속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돌고만 있겠죠. 근데 여기 serial event라는 함수를 보죠. 이 serial event는 언제 불리냐면은 하드웨어 시리얼 포트를 통해서 한 글자라도 들어오면은 그제서야 serial event라는 함수가 불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때는 루프에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우리가 아까 매트랩에서 hi라고 보냈죠. 그러면은 serial event에서 한 글자가 도착 왔을 때 자, serial.available 한 글자가 왔다. 그러면은 serial.read를 통해서 한 글자를 읽죠. 그걸 in 캐릭터로 받았습니다. 그걸 input 스트링에다가 뒤에다가 붙였습니다. 플러스는 요게 뒤에다가 더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스트링을. 아까 input 스트링은 200개의 칸을 만들어 놨죠. 그 메모리에다가 글자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new line 캐릭터가 오게 되면
string complete을 true로 바꿔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서 true로 바뀐 것이 계속 얘는 루프로 돌고 있는데 여기서 이게 true가 되죠. 그러면은 input string compare to hi, 방금 받은 것이 hi 그리고 newline 캐릭터인지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그게 성공하면 serial print ln을 통해서 hello라고 다시 리스판스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input string을 다시 초기화시키죠. 이런 것을 이렇게 반복을 하고 스트링 컴플리트도 물론 false로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 메시지를 받도록 합니다. 요약을 해보면 매트랩하고 아두이노가 있는데 아두이노에서는 계속 시리얼 포트를 모니터링해서 글자가 오는지 보고 한 글자라도 들어오면은 뉴라인 캐릭터가 올 때까지 하나의 라인을 만들고요. 그 라인을 리턴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그걸 나중에 비교를 해서 헬로우라는 리스판스를 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저희가 실험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두이노에 스케치 파일을 내려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hi hello 여기 스케치 파일이고요. 아까 설명드린 코드입니다. 업로드를 시키면은 USB를 통해서 업로딩 하고 있죠. 불빛이 깜빡거리는 것이 보일 겁니다. 코드가 다운로드가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매트랩에 가서 명령을 내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매트랩 코드 속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hihello.m입니다. 하는 일은 이렇게 instrument find all 통해서 딜리트 한 다음에 콤포트를 잡고 그리고 hello를 다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행을 시키면 hi hello 명령을 내리면 hi라는 메시지가 가고 지금은 h가 왔네요.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ello world가 정상적으로 받아졌습니다. 이때 왜 h만 왔냐면은 제가 잠깐 설명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어떤 실험을 잠깐 해봤냐면은 f read를 쓰게 되면 충분히 시간을 갖고 그 전체 한 라인을 읽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asynchronous read를 통해서 이렇게요. 마치 시리얼 어베일러블처럼 몇 바이트가 현재 시리얼 포트로 도착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너무 빠른 속도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글자 하나만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 온 것으로 인식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죠. 한번 더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헬까지만 왔죠. 이렇게. 그래서 그 사이에 체크하는 사이에 몇 글자가 한꺼번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원래 있던 그 자료에 보시면 이 코드를 그대로 쓰면은 방금과 같은 그런 이펙트는 안 나타납니다. fread로 끝에 6이라고 주게 되면은 반드시 hello까지 와야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hello world라면은 hello world에 해당되는 글자만큼 이 숫자를 바꿔주시면 그 전체가 올 때까지 fread가 기다리게 됩니다. 다시 강의 자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여러분에게 시리얼 포트를 설명을 드릴 때 A라는 아두이노에서 B라는 아두이노로 소프트웨어 시리얼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하려는 일은 첫 번째 매트랩에 연결된 아두이노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송을 하고 그러면은 이 아두이노가 다시 소프트웨어 시리얼을 통해서 B라는 아두이노로 전송을 한 후에 다시 두 번째 매트랩을 통해서 받아와서 실제적으로는 M1에서 M2로 데이터가 전송되는 이런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가만히 연결을 보시면은 0번과 1번은 USB를 통해서 하드웨어 시리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2번하고 3번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2번이 RX가 되겠고요. 3번이 TX가 됩니다. A라는 아두이노의 RX핀은 B라는 아두이노의 TX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A라는 아두이노의 TX핀은 B라는 아두이노의 RX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를 연결을 시켜서 양쪽 볼티지 레벨을 맞췄습니다. 이게 간단한 스케치고요. 프리칭 회로도고요. 실제 그 스케치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트랜스미터와 리시버 역할을 하는 아두이노의 코드가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보내는 쪽을 보죠. 보내는 쪽에서 소프트웨어 시리얼을 사용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시리얼 헤더를 인클루드 시켜주고요. my serial 객체를 만들 겁니다. 그런데 그 객체는 소프트웨어 시리얼 타입입니다. 2,3이라고 쓰면은 2번 핀을 RX로 사용을 하고 3번 핀을 TX로 사용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드웨어 시리얼은 115,200으로 고속으로 설정을 했고요. 역시 소프트웨어 시리얼인 my 시리얼도 115,200으로 보드 레이트를 설정을 했습니다. 루프를 보시죠. serial.available은 매트랩에서 PC에서 아두이노로 전송을 하기 때문에 아두이노 입장에서는 serial.available을 통해서 RX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받은 것을 상대편 아두이노로 보낼 때는 소프트웨어 시리얼을 씁니다. 그래서 myserial.write를 통해서 방금 받은 serial.read를 다시 반대쪽 아두이노에 트랜스미션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결국에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돼요. 받는 쪽 아두이노 스케치는 다른 건 똑같습니다. 루프 쪽에서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것이 myserial.available이죠. 즉 소프트웨어 시리얼을 통해서 A라는 아두이노에서 어떤 데이터가 왔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읽어온 A라는 아두이노로부터 온 글자를 하드웨어 시리얼을 통해서 매트랩으로 쏘죠. 결국 첫 번째 매트랩으로부터 두 번째 매트랩까지 중간에 아두이노를 거쳐서 전송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엔드-투-엔드 커뮤니케이션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죠. 한편 매트랩 코드를 보죠. 매트랩 코드의 보내는 쪽에서는 message send.m 파일입니다. instrument find all delete 명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철거시켜주고요. 컴포트 하나를 엽니다. 그리고 보드레이트를 설정을 했죠. 이 보드레이트는 아까 첫 번째 시리얼.더 비긴에서 사용한 보드레이트과 똑같아야 되겠죠. F 오픈을 통해서 연 후에 F printf로 씁니다. 여기 있는 input 명령은 키보드를 통해서 사용자의 입력을 받는 것이고 끝에 S라는 옵션은 스트링을 받는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걸 실행하고 나면은 첫 번째 이것이 프롬프트로 작용을 해서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뭔가 메시지를 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받아서 여러분이 엔터 키를 누르면 이 스트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스트링은 fprintf를 통해서 쓰게 되는데 어디에 쓰죠? 요 시리얼 객체에 쓰죠. 요 시리얼은 아두이노에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매트랩에서 아두이노로 데이터를 보내게 됩니다. 한편 받는 쪽 매트랩 코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message receive.m 파일입니다. 역시 같은 방법으로 시리얼 포트를 준비를 시켜줍니다. F 오픈 시킨 다음에 잠깐 쉬어서 하드웨어가 스테빌라이즈 되는데 안정화되는데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는 fprintf %c fread를 통해서 fread는 읽어오는 거죠. 그래서 시리얼 포트를 통해서 한 글자를 읽어와서 %c로 계속 화면에 나타냅니다. 결국 여러분은 첫 번째 매트랩에서 글자를 쓰게 되면 두 번째 매트랩에서 그 글자가 전송이 되는 이그젬플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실험을 통해서 그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두 대의 아두이노를 USB 포트로 다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쪽은 트랜스미터 역할을 할 것이고 이쪽은 리시버 역할을 할 겁니다. 이쪽은 콤포트 16번에 연결되어 있고요. 이쪽은 8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아두이노에 각각 서로 다른 스케치 파일을 내려야 됩니다. TX로 쓰는 콤포트 16번에는 이렇게 14TX였고 하드웨어로 시리얼 비긴 설정으로 되어 있고 루프 부분이 많이 다르죠. serial.read로 읽어서 소프트웨어 시리얼로 이쪽으로 전송하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리시버 쪽은
소프트웨어 시리얼 데이터를 읽어서 하드웨어 시리얼로 전달해주는, 그럼 결국 다시 이쪽으로 가게 되겠죠. 이렇게 코드를 설정을 했고요. 매트랩을 2개를 띄웠습니다. 위에 쪽은 그 트랜스미터 역할을 할 거고요. 밑에 쪽은 리시버 역할을 할 겁니다. 트랜스미터 쪽 코드는 메시지 tx.m이고요. 주로 하는 일은 콤포트 설정을 한 다음에 속에서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서 그것을 fprintf를 통해서 시리얼 포트로 쓰는 역할을 합니다. 한편 리시버 쪽에 있는 코드는 메시지 rx.m 파일인데요. 하는 일은 fread로 시리얼 포트에서 한 글자를 읽어서 %c로 계속 글자를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실행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때 조심할 것은 먼저 리시버가 실행이 된 상태에서 트랜스미터를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리시버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M 파일을 보시면 그 중에 메시지 rx고요. 메시지 rx를 준비를 시킨 다음에 위쪽으로 가서 메시지 tx를 실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input hi라고 쳐보겠습니다. hi, hello, we are the world.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은 사용자가 입력한 글자들을 전달하는 방법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첫 번째 PC로부터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그 PC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서로 다른 매트랩 사이에 이미지를 시리얼 포트를 통해서 전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트랩은 이미지를 읽어드린 다음에 시리얼라이즈를 하고 그것을 하드웨어 시리얼을 통해서 아두이노로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아두이노가 두 번째 아두이노에게 소프트웨어 시리얼로 이미지를 전송을 하고요. 두 번째 아두이노는 매트랩으로 다시 하드웨어 시리얼을 통해서 이미지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매트랩에서는 받은 데이터를 이미지로 다시 복구를 해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여기 우리가 테스트로 쓰는 이러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선 하드웨어 연결은 아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소프트웨어 시리얼을 사용하기 때문에 2번하고 3번을 RX와 TX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를 통해서 양쪽 볼티지 레벨을 통일을 시켰고요. 아두이노 쪽 스케치 코드도 아까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한 가지 변경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시리얼 사이의 속도 차이입니다. 왜 이런 속도 차이가 필요한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죠. 시리얼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면은 링 버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러한 링 버퍼가 32바이트 링 버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데이터가 도착을 하면 이렇게 쓰고요. 또 두 번째가 오면은 이렇게 합니다. 세 번째가 오면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자꾸 데이터가 수신이 될수록 이 링 버퍼를 채워갑니다. 그리고 리드 명령을 통해 가지고 링 버퍼에서 읽어가게 되면 원래 것이 이렇게 지워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읽어가기 전에 계속 이렇게 수신된 데이터가 쌓이기만 하다가 넘어가게 되면 원래 걸 겹쳐 쓰게 되겠죠. 그러면은 데이터가 손실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저희는 속도 차이를 뒀습니다. 첫 번째 트랜스미터는 PC 매트랩에서 아두이노로 오는 것이 3840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스피드가 57600에 비해서는 느려요. 그리고 이 아두이노에서 A2로 갈 때 그리고 PC 할 때 속도를 보면은 첫 번째 이 TX 구간은 38400을 쓰고요. 소프트웨어 시리얼 구간은 57600을 쓰고요. 다시 읽어가는 구간은 115,20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write를 하게 되겠죠. 이쪽에서 read를 해가지고 버퍼에서 가져가죠. 그리고 다시 write를 하죠. 여기에서는 read를 해가지고 다시 write를 하고 여기에서 read를 해가지고 읽어갑니다. 여기에 버퍼가 있죠. 여기에 버퍼가 있는데 38400으로 쓰고 57600으로 읽어가기 때문에 버퍼 풀이 날 염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쓰는 족족
57600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읽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버퍼 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두 번째 아두이노 쪽은 57600 보드레이스로 씁니다. 빠르게 쓰죠. 그런데 더 빠른 속도로 읽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버퍼에 풀이 날 염려가 없습니다.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제약사항을 고려를 하셔야 여러분이 스케치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8400과 57600 이렇게 읽어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도록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실제 코드는 아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드웨어 시리얼에서 읽어서 소프트웨어 시리얼로 쓰도록 되어 있고 반대쪽에는 아두이노는 소프트웨어 시리얼로 읽어서 하드웨어 시리얼로 PC 쪽으로 다시 전달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메탈 코드를 보시죠. 트랜스미터 쪽입니다. 트랜스미터 쪽은 카메라맨 TIF라는 이미지 파일을 읽어서 한 줄씩 fwrite 명령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는 끝났다라고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여기서는 왜 256이라고 썼냐면은 카메라맨.tif 이 포맷이 256by 256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이것을 구현할 수가 있는데요. 한 줄씩 한 줄씩 보낸다는 의미에서 여기에는 for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물론 여러분이 이 방법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조금씩 나눠 가지고 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대신에 한 줄을 표현할 때는 G에 모든 컬럼에 I라고 하면은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보내게 될 거고요. 반대로 위쪽으로 표현하게 되려면은 G에 I의 모든 것 이런 식으로 하면은 로우 베이스로 한 줄씩 한 줄씩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신 쪽을 보시죠. 수신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보드레이트 잘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56개씩 읽어다가 자꾸 뒤에다가 붙이게 되죠. 이것은 다음 줄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한 줄 한 줄 한 줄씩 사이즈가 증가하는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 오면 256바이 256이 다 오면 브레이크 명령이 실행이 되죠. 그래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고요. while loop에서 빠져나와서 im show를 통해서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이때 uint8 포맷으로 보내줘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fread를 읽으면 아까 확인해봤지만 더블이거든요. 그래서 uint8 형식을 바꿔줘야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나타납니다. 한번 실행 결과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아두이노가 전송하는 쪽이고요. 이쪽 아두이노가 수신하는 쪽입니다. 매트랩으로 보자면은 위에 쪽이 트랜스밋 하는 쪽이고 밑에 쪽이 리시브 하는 쪽입니다. 트랜스밋 하는 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지를 읽어서 imread로 읽어서 계속 fwrite를 하는 명령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수신 쪽에서는 포트가 다르죠. 그리고 리시버 쪽에서는 계속 한 줄씩 받아서 나중에 재조합을 해서 이미지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실행할 때 중요한 것은 RX를 항상 먼저 실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RX를 먼저 실행을 하고 위쪽에서 이미지 TX를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속 위에 있는 매탭에서는 한 줄씩 한 줄씩 카메라맨.tif의 이미지를 읽어서 밑에 쪽으로 계속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리얼 전송이 다 끝나고 나면 위에 쪽 코드에서는 다 됐다라고 엔드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여기 엔드 메시지가 나왔죠. 그리고 이미지 RX에서는 받은 것을 복구를 해서 원래 보낸 이미지를 이렇게 다시 만들어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선으로 시리얼 통신을 했는데요. 그 유선 구간을 레이저를 통해서 대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와 아두이노 사이, 그 사이를 우리가 소프트웨어 시리얼로 연결을 했는데요. 그 소프트웨어 시리얼 핀에 레이저 트랜스미터, 그리고 받는 쪽에는 그 조도 센서를 이용을 해서 양쪽 링크를 만드는 것이 이번 실험의 목표입니다. 예전에 썼던 아두이노의 소프트웨어 시리얼 3번 TX에 레이저를 연결을 시킵니다. 레이저 다이오드 잠깐 동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레이저 다이오드는 직진성이 매우 강합니다. 반대쪽에는 포토 디텍터가 있습니다. 포토 디텍터 출력을 증폭하고 비교해서 디지털 신호로 만든 후에 아두이노 역시 소프트웨어 시리얼의 2번 핀에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시 아두이노와 매트랩은
USB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리얼 통신을 하죠. 이때는 하드웨어 시리얼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은 실험할 때 레이저를 켜게 되면 레이저가 최대 5mW까지 파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5mW 정도면은 클래스 3R 레이저인데요. 실수로 친구들의 그 눈에 비추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다룰 때는 그 방향이 눈을 향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레이저는 보통 그 프레젠테이션 포인터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모듈입니다. 아주 가격이 싼 레이저 모듈이고요. 이 레이저 모듈의 특성을 보면 650나노미터 파장을 갖는 빨강색 레이저입니다. 오퍼레이팅 볼테이지는 3에서 6V 정도 되는데 우리는 아두이노에 5V 전원을 사용을 합니다. 데이터 시트에 보면 오퍼레이팅 커런트를 최대 35mA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35mA 이상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레이저 다이오드의 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최대 레이저의 옵티컬 파워, 광 출력은 5mW 이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크기는 6.5mm에 10.5mm입니다. 이런 간단한 거고요. 속의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겉으로는 두 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를 연결하면은 그냥 레이저에 그 빛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속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쪽에는 레이저 다이오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포토 디텍터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레이저 다이오드에 캐소드와 애노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레이저 빛이 이렇게 나오겠죠. 바로 옆에 포토 디텍터가 있고 애노드와 캐소드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이러한 포토 디텍터는 레이저 빛이 강하게 흐르면 이쪽으로 전류가 나옵니다. 그 아래에 드라이버 서킷이 있는데요. 평소에는 이렇게 그 드라이버 전류가 흐르다가 빛이 너무 강하게 되면은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돼서 줄어들겠죠. 이쪽 바이어스가. 그래서 레이저 다이오드가 아주 강한 빛이 나오는 걸 막는 이러한 네거티브 피드백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는 그라운드에 연결을 시켜주면 무조건 켜지고 레이저 빛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키게 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러한 최대 전류, 그리고 아두이노 디지털 핀에 보면 최대 전류가 40mA 이하가 흐르도록 해야 되거든요. 보통 때는 20mA 정도로 흘려줘야 됩니다. 너무 많은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아두이노의 디지털 핀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프트웨어 시리얼에 2번, 3번을 사용하게 되는데 2번은 RX용이고 3번은 TX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3번 PWM 그 D3번 핀에다가 레이저 다이오드를 연결을 하는데 여기에 저항 하나를 달아줍니다. 이 저항은 전류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입니다. 레이저 다이오드를 그라운드하고 이 플러스를 그대로 연결시켜 주고요. 여기에 저항 R1을 연결시켜 주는데 실험을 해보니까 여기에 100ohm을 달아줬을 경우에는 약 12mA가 흐릅니다. 그리고 335ohm으로 저항을 늘려주니까 그만큼 I는 R분의 V가 되죠. 그리고 이때 V는 이 레이저 다이오드에서의 전압 강하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전체가 5V 정도 되니까요.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재보면 335ohm 부하를 달았을 때는 8.8mA가 나옵니다. 빛이 약간 흐려지고요. 실제 그 실험을 해보면 한 30cm, 40cm 이상 통신하기가 힘듭니다. 저희는 100ohm짜리 저항을 사용해서 약 10m 정도 내외의 통신 거리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박습니다. 보내는 쪽 그 코드를 보시면요. 우리가 아두이노에 들어가는 스케치 그 내용인데 2번, 3번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 시리얼을 이용을 하고요. 9600bps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A라는 캐릭터를 300ms 딜레이를 주고 계속 반복해서 전송하도록 우선 실험 세팅을 했습니다. 이때 A는 10진수로는 97에 해당되는 아스키 코드입니다. 16진수로는 61H에 해당이 되고요. 61H를 각각 2진수로 이렇게 6을 바꿔보면 0110이죠. 왜냐하면 여기가 4고 여기가 2거든요. 그래서 4 더하기 2는 6이 되죠. 마찬가지로 1을 바꿔보면
1, 마지막 하나만 1이죠. 그런데 실제로 아두이노 시리얼을 통해서 보내게 되면 LSB, 즉 Least Significant Bit인 가장 하위 비트부터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비트인 1부터 시작해서 1, 0, 0, 0, 0, 1, 1, 0, 즉 이 방향이죠. 이렇게 실제로는 비트 출력이 됩니다. 한편 수신부 회로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여기가 조도 센서고요. 빛을 받을 때는 LLS08A라는 리니어 포토 디텍터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출력을 우리가 OP앰프를 이용해서 증폭을 시켜줍니다. 이 증폭기는 335ohm과 2.2kΩ 두 개를 써서 약 7.7배 정도 증폭을 시켜주고요. 여기서 증폭된 신호를 비교기를 이용을 해서 0V와 5V로 확정을 해줍니다. 이 비교기는 컴퍼레이터를 이용을 하는데요. 이때 레퍼런스 볼테이지로는 아두이노에 있는 3.3V 볼티지 레벨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3.3V보다 더 크면은 하이, 낮으면은 로우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LLS08A 리니어 라이트 센서는 1,500원짜리로 역시 매우 저렴한 부품입니다. 데이터 시트에 보면은 사용하는 방법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바이어스를 걸어주고 비교기를 써가지고 이 빛이 어느 정도 밝은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LLS08A는 조도계로서 사용하기 아주 편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입력되는 빛과 비례해서 포토커런트가 리니어하게 선형적인 특성을 갖고 변화하기 때문에 포토커런트만 재면 조도가 얼마인지 알 수 있도록 이런 알 수 있는 부품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받는 쪽 코드를 한번 보시죠. 조도 신호를 받아가지고 증폭과 비교가 필요하겠죠. 스케치 코드를 보면 역시 2번, 3번 똑같이 소프트웨어 시리얼로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9600bps로 세팅을 했고요. 시리얼 비트로 받는 시리얼 통해서 받는 바이트 한 바이트가 있으면 시리얼 마이 시리얼 더 리드로 소프트웨어 시리얼에서 읽어서 하드웨어 시리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드웨어 시리얼은 지금 매트랩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레이저를 통해 가지고 온 빛을 조도 센서가 받아서 소프트웨어 시리얼로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그것을 하드웨어 시리얼로 매트랩에 연결시켜주는 스케치 코드입니다. 실제 수신된 신호를 받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때는 시리얼은 하이 상태죠. 그리고 데이터가 딱 있을 때는 스타트 비트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 비트가 나오게 됩니다. OP앰프 증폭 회로를 어떻게 꾸미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회로 중에 OP앰프 부분만 나타낸 것인데요. LLS08A는 애노드를 그라운드에 연결하고 캐소드를 위에 쪽에 연결합니다. 보통 때하고는 다른 구조로 되어 있죠. 이것은 마치 태양 전지 역할처럼 빛을 받으면 볼티지가 빌드업돼서 신호가 나옵니다. 이 신호를 여기서 증폭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R1과 R2에 의해서 증폭을 하기 때문에 요 OP앰프 해석할 때는 여기가 0V 그리고 게인은 무한대 이렇게 OP앰프를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를 V 아웃이라고 놓고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를 V 인이라고 놓는다면 이 볼티지 디바이더 회로는 이런 게 되겠죠. 여기에 R2가 있고 여기에 R1이 있는데 지금 R1을 통해 가지고 이 전압하고 여기는 0V 하고 있으니까 같죠.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V 인풋이 여기에 인가되는 거고요. V 아웃은 그라운드와 R2의 끝이죠.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가 V 아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그 저항에 따라서 전류가 흐르면은 이제 V는 IR이니까요. 볼티지 디바이더 회로죠. 그래서 R1 플러스 R2 전체분의 R1 V 아웃을 볼티지 디바이드 한 것이 V 인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식을 바꿔보면 V 아웃은 R1분의 R1 플러스 R2의 V 인이 되죠. 여기는 335ohm과 2.2kΩ을 R1과 R2에 대입을 해보면 실제로는 R1이 매우 작기 때문에 거의 R1분의 R2의 V인이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약 7.667배 정도 게인이 나옵니다. 요 밑에 있는 프리층 회로도를 가만히 보시면서 여러분이 회로를 정확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요게 있는 OP앰프고요. 요 OP앰프는 듀얼 OP앰프거든요. 그래서 2번, 3번이 인풋이고 1번이 출력입니다. 또 출력으로 나가게 되어 있고요. 8번은 VCC, 4번은 그라운드에 바이어스를 잡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8번 VCC, 4번 그라운드, 2번, 3번 인풋, 1번 출력, 그리고 여기는 LS08A를 어떻게 애노드, 캐소드 연결을 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여러분이 회로를 꾸며주십시오. 이 LS08A를 가만히 속을 들여다보시면 이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약간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넓어요. 이렇게 뾰족한 쪽이 애노드입니다. 그리고 넓은 쪽이 캐소드예요. 그리고 다리가 약간 애노드 쪽이 깁니다. 그래서 긴 쪽이 애노드고요. 다리가 약간 짧은 쪽이 캐소드입니다. 극성을 잘 맞춰가지고 이 LS08A 조도 센서를 연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썼던 그 OP앰프 내부 회로도입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속에는 2개가 있지만 저는 하나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2번, 3번이 인풋이고요. 4번 그라운드, 그리고 8번 VCC 5V 바이어스를 잡아주고 그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는 왼쪽에 있는 것만 사용을 합니다. 1번으로 나옵니다. 항상 칩을 보시면 머리가 어디인지 이걸 확인해 주시고요. 1번 핀이 어디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내부 회로도하고 방금 보신 이 칩하고는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머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1번 핀이 여기서 오른쪽에 있죠. 네, 속의 내부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증폭을 하게 되면은 어떤 신호가 나오냐면 이건 실제로 실험을 한 다음에 저희가 오실로스코프로 이렇게 찍어본 건데요. 증폭 전에 보면은 이 볼티지 레벨이 약 플러스 마이너스 약 200mV 정도 나옵니다. 지금 양쪽이 비슷해 보이는 이유는 저희가 스케일을 조정해서 그렇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전체가 이제 거의 5V, 0에서 5V까지 다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그 볼티지 레벨들이 증폭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비교기인데요. 비교기는 2903D 칩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2903D 칩 역시 내부 구조를 보면은 듀얼로 되어 있고 2개의 컴퍼레이터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첫 번째 컴퍼레이터만 사용을 합니다. 2903D 여기가 헤드죠. 머리 쪽이죠. 이것도 역시 뒤집어 가지고 여기가 헤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1번 핀이 출력이고요. 2, 3번이 여기 인풋입니다. 2번, 3번 인풋이죠. 그리고 이때 여기가 레퍼런스 볼티지를 쓴다고 그랬죠. 이 2번 핀은 가만히 보시면은 3.3V 아두이노 핀에서 빼가지고 레퍼런스를 사용하고 있고 이 레퍼런스보다 높으면은 하이, 낮으면은 로우로 판단하게끔 되어 있는 비교기 회로입니다. 여기 실제로 우리가 브레드보드에 꽂은 다음에 카메라로 찍은 그 칩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쪽이 머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1번 핀, 8번 핀, 그리고 4번 핀의 그라운드 검정색으로 했습니다. 이걸 잘 핀이 헷갈리지 않게 잘 보신 다음에 연결을 시켜 주십시오. 컴퍼레이터 출력을 보면 인풋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력을 보면은 레퍼런스 볼티지인 3.3V와 비교해서 높게 되면 이렇게 하이 아니면은 로우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컴퍼레이터 출력을 보면 확실하게 어떤 데이터를 받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시리얼은 가만히 있다가 처음으로 로우로 떨어지는 부분이 스타트 비트에 해당이 됩니다. 모든 시리얼은 첫 한 비트를 로우 한 비트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스타트 비트고요. 그 다음부터 8개의 비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전송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죠. 첫 번째가 1이죠. 1. 그 다음은 0이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이 2개가 있고 0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몰 a라는 아스키 캐릭터가 시리얼로 나왔을 때 1000, 0110으로 내보냈죠. 그걸 수신기에서 제대로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8비트 수신이 끝난 다음에 가만히 뒤에 보시면은 하이가 유지가 되고 있죠. 이것은 최소한 한 비트의 스탑 비트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리얼 한 바이트 통신이 끝났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이후로 쭉 하이가 되는 것은 이제 잠깐 더 이상 데이터 전송이 없다라는 걸 뜻하고요. 아마 300ms 이후에 또 똑같은 A라는 패턴이
수신되는 것을 여러분이 오실로스코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완성된 전체 회로 프리칭이 있습니다. 여기 조도계가 있고요. OPM프로 증폭을 하고요. OPM프 출력 1번에서 받아가지고 그게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들어가죠. 그리고 컴퍼레이터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출력은 컴퍼레이터 출력은 어디로 갑니까? 여기 소프트 시리얼 2번으로 받아서 받도록 되어 있죠. 여러분이 하는 순서가 있는데 우선 레이저 다이오드를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레이저 다이오드 자체를 그라운드 그리고 5V에 연결을 시켜서 빛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그럼 레이저 다이오드가 정상입니다. 그 이후에는 트랜스미터 휠을 꾸며주시고 그 다음에 리시버 휠 쪽을 조심스럽게 꾸며주시고요. 그 다음에 할 일이 직접 매트랩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선 양쪽 아두이노에 TX 쪽, RX 쪽 스케치를 올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각각 스케치를 TX 아두이노와 RX 아두이노에 업로드하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요게 끝난 다음에 일단 두 번째는 한쪽에서 그 레이저로 이렇게 쓰고 반대쪽에서 LLS08A로 이렇게 받게 되어 있는데 그 두 개가 딱 맞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약간만 어긋나도 데이터가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양쪽을 맞춰주시고 실험 시간에는 테이프를 드릴 것입니다. 테이프를 가지고 브레드보드에 붙여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한 다음에 각도를 잘 맞춰주십시오. 레이저는 나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트랜스미터 쪽은 조정하기가 쉬워요. 근데 받는 쪽은 보통 LS08A가 위로 이렇게 서 있거든요. 그걸 옆으로 이렇게 뉘어가지고 수광부 그 위에 있는 그 머릿면이 레이저 빛이 오는 쪽으로 잘 이렇게 맞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스케치를 업로드한 다음에야 그 다음에 매트랩 코드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실험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그 실험을 할 때는 첫 번째는 계속 A에서 쭉 받아가지고 A로 가는 이 실험을 먼저 해주시고요. 이게 끝난 다음에는 한번 이미지도 여러분이 전송을 해주십시오. 잠깐 실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이 이것이 지금 트랜스미터고요. 여기서 레이저가 나가고 있고요. 여기 선을 잘 이렇게 맞췄습니다. 시리얼 모니터를 보면은 A가 나오죠. 제가 맞게 되면은 글자가 안 가죠. 그리고서 잠깐 깨졌다가 다시 가는 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제가 방해 신호를 보내게 되면 중간중간에 깨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정상적으로 어라인 됐을 때는 A라는 글자가 정상적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메시지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시지를 위에서 하게 되면은 밑에 쪽으로 이렇게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LED 레이저를 통해 가지고 리시버로 가서 다시 돌아오고 있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무선 통신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강의 시간에 오시면 여러분이 짝과 2인 1조로 트랜스미터 리시버 부분을 맡아가지고 실험을 하게 될 텐데요. 첫 번째 여러분이 할 일은 하브루타 코드를 설명하는 일입니다. 이 하브루타 코드는 임의 크기를 갖는 컬러 이미지를 전송하는 그러한 코드입니다. 이 코드를 여러분이 분석을 하고 설명을 하고 이것보다 더 잘 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코드는 아주 최적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만히 이 코드를 보시면 더 잘 짤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토론을 통해서 발견해내고 표시해 주는 것이 하브루타에서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임의의 크기를 갖기 때문에 높이와 폭 그리고 컬러인 3개의 RGB 플레인이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높이인지 어느 정도 폭을 갖는지를 알려주는 부분이 먼저 있습니다. 이걸 그리고 받는 쪽에서는 해독을 해서 우선 HW 요 컬러 정보를 먼저 받은 다음에 그리고 뒤에 있는 실제 픽셀 값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코드를 분석해 보시고 여러분이 짝과 한번 설명하고 토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미션을 통해서 할 일은 여러분이 짝과 힘을 합쳐서
레이저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채팅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자면은 레이저 모듈로 쏘고 받는 쪽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그게 두 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짝이 가지고 있는 레이저 모듈을 쏘면 여러분은 받고 이렇게 양방향으로 통신이 가능하게끔 꾸며야 됩니다. 양방향 통신 풀 듀플렉스가 되게끔 레이저와 조도 센서를 하나의 보드로 합쳐가지고 여러분이 효율을 다시 꾸며야 되고요. 그걸 이번에는 그 매트랩을 사용하지 않고 아두이노에 있는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 채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내는 내용은 앞에 TX가 붙고 받은 내용은 RX가 붙어서 채팅하는 내용이 표시되도록 여러분이 구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데모를 실제 해주시고 데모 내용은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캡처한 후에 유튜브에 올려주시고 그 링크를 제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아두이노 시리얼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이미지를 전송하고 채팅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때 우리가 시리얼이라는 객체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고 F 오픈으로 열고 그 다음에 리드 라이트 액션을 한 후에 F 클로즈로 닫고 그 다음에 딜리트를 이용해서 시리얼 오브젝트를 다시 없애주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유선뿐만 아니고 레이저 모듈을 이용을 해서 유선 구간을 무선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간단한 아주 저렴한 레이저 트랜스미터와 그리고 LS08A라는 그 조도 센서를 이용을 해서 이 시리얼 그 부분을 무선으로 우리가 대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응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여러분의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강의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